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예진입니다. 지난번에 경구피임약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연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우리 몸을 생각해서 염증성 소견도 줄이고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금연하고요. 이런 것들 치료해보기 위해서 호르몬 제제, 피임약을 한번 써볼게요 라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다가 또 담배를 피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혹은 체중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호르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약 먹는 걸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모르는 혈전증 위험 때문에 걱정이 되셨던 분들은 여기에 대한 선택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혈전증과 연관된 것들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제제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없는 피임약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 우리 순하나 이런 이름들로 굉장히 순하게 나왔던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인 피임약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기존 약들에 비해서 좀 출혈성 경향이 있고요. 또 시장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있었어요. 좀 더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해준 약이 요슬린다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중에 드로스피레논이라고 하는 성분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부정출혈의 확률을 조금 더 낮춰준다고 하고요. 특히 이 약을 먹으면서 조금 부종이 있거나 혹은 남성용 트러블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쓰고 싶은 분들도 겸사겸사 이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금연을 하고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적정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깨진 호르몬을 잡아줘야 되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약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 약을 사용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에스트로겐과 복합제제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정출혈의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나한테 잘 맞는다면 이 약들을 먼저 써보고 추후에 필요하면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한다던가 혹은 생각보다 출혈이 있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피임약을 찾는 많은 옵션들 중에 하나라고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피임약들하고 동일하게 28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작아요. 작고 먹기에도 편해요. 물론 모든 경구 피임약제들이 그렇지만 생각보다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뒤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간혹가다 이거 들고 다니기 귀찮다고 해서 약통에다가 다 까놓고 하나씩 골라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먹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오시라고 했으니까 보통은 부정출혈이란 말이에요. 먹는데 출혈이 있어요 라고 해서 제가 막 이것저것 여쭤봐요. 혹시 뭐 최근에 다른 시술 받거나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 있는지 뭐 약을 잘 빼먹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다 잘 지켰는데요. 그러면 지금 몇 알째 먹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통에다 닦아서 순서에 상관없이 먹었대요. 그러면 미미하게 다른 호르몬들 때문에 또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티커도 있죠. 그래서 복용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먹으면 까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다른 약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24정을 먹고 나면 마지막 4알은 위약이라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까서 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위약이라는 거 그냥 인지하지 않을 수 있게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시간 맞춰서 마찬가지 여기까지 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적응이 됐을 때 한 2알에서 3알 정도 남았을 때 생리를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복용하면 중간에 계속 부정출혈이 있거나 컨디션에 준해서 생리 양상의 출혈이 좀 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 약은 그냥 쭉 복용을 할 수 있다는 게 28정 피임약의 가장 장점입니다. 피임약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맞는 약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이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의 가장 장점이 혈전증에 대한 위험이 복용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논문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흡연을 하거나 35세 이상에서 약을 쓰는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분들, 비만이신 분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약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이 약을 사용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호르몬 제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상태에 따라서 맞는 약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자기 상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두려움 없이 맞는 약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편안하게 산부인과를 내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랑트 산부인과 원장 최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